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3일 도쿄에서 146명, 카나가와 53명, 사이타마 22명, 치바 20명, 오사카 77명, 아이치 33명, 후쿠오카 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40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5,77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6,4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명, 카나가와 후쿠오카, 아이치, 시즈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4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46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今全国的にですね、少し数字がぶり返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って、東京もその例に外れてはいません。基本的な対応策をお守りいただいて、みんなで抑え込んでいきましょう。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4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70명으로 전체 약 48%, 40대에서 50대는 총 46명으로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4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8명, 직장 내 감염이 11명, 시설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24명, 입원 환자는 46명 증가한 126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00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8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하베레이스 결전의 날의 하루 전인 13일에도 새 후보는 토론방송에 출연하여 정책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나타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生産設備が壊れたわけでもなければ人がいなくなったわけでもない消費がパッと消えちゃった国債発行も視野に入れてやらないと経済は失速するのでねどの層のどんな人の所得を増や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が大事でね低所得の方々の所得が上がるとそれ使っていただけますからね経済全体の仕組みをこのコロナの間に変えるそういうようなチャンスにしていきます雇用をしっかり確保してその企業が継続し続けることができるそのことが一番大事なことだ4月6月 GDP が下落したわけでありますそしてコロナのこの状況がまだ続いていますできることは全てやる必要があるというのが基本的な考え方でありましてそのために予備費も積ま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からさらにその先必要であればそうした対策というのは私は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人金物を動かす努力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費さらにはさらなる財政措置経済対策これが必要になることは十分考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世界各国が大型の財政出動を行っています金利が低く抑えられている今財政措置については必要なもの躊躇はしてはならない 또한 새 후보는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스가 씨는 총재선거 당선 후 당직 및 강요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まず基本的に私は買い越え良くなる人自分が総理大臣だったらそうした人を登用したい役所の縦割りそして既得権益そして悪しき前例主義こうしたものを打破してそして規制改革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これできませんからそうした意欲のある人そうした人を活用して国民のためになる内閣というのを作っていきたい 14일 자민당 양원 총회에 의한 선거 투개표에 앞서 각 도도부연 연합에 3표씩 배정된 총 141표의 지방표의 결과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3일 저녁까지 66표 정도를 굳혀 과반 가까이 확보를 하고 있으며 20원 시게루 전 간사장은 35표, 키시다 후미오 정주회장은 10표 정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스가 씨는 최다 득표자에 의한 독식 방식을 채용한 지역구인 카나가와를 시작으로 도쿄, 사이타마, 야마구치, 오키나와에서 각각 3표씩을 확보하였으며 홋카이도와 아키타에서도 스가 씨에게 3표를 던졌습니다.
14일 개표를 예정하는 나머지 10개 현 등에서도 우세가 예상되면서 지방표에서 과반수 확보는 확실한 정세입니다. 이시바씨는 지역구 토토리에서 3표를 확보하고 토야마, 미에, 시마네 등에서 2표씩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표도 받지 못한 곳은 승자 독식 방식을 택한 일부 지역 및 야마나시 등 소수에 국한됨을 보였습니다. 키시다씨는 지역구 히로시마에서 3표를 확보하고 야마나시에서 2표, 나가사키, 쿠마모토, 후쿠시마, 토쿠시마, 카가와에서 1표씩 얻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방표에도 스가씨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위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14일 오후 2시부터 도쿄 도내의 호텔에서 열리는 양원의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됩니다. 당내 7개의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로 70% 이상을 스가 관방장관이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총재로 선출될 것이 확실한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씨는 곧바로 간사장과 총무회장 등 당직 인사의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는 15일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참 양원 본회의를 통해 총리 지명 선거를 거친 후 일본의 9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13일 니이가타현 시바타시의 강연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차기 총리하에 바로 중의원회 상가 총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 1年以内にこの衆議院の選挙が確実に行われます。下手したらすぐかもしれんよ。 아소 씨는 차기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기 예산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자신도 총리 취임 후 지체 없이 해산하고 싶었지만 리먼 쇼크 때문에 못했다고 설명하며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의 지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는 스가 씨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13일 PCR 진단키트 제조 라인을 새롭게 국내에서 정비하고 있는 시가연내 소재의 바이오 기업을 시찰하고 바이러스 대책에 필요한 물자가 밀리지 않도록 생산 거점을 다원화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시찰에서 니시무라 씨는 중국에 있는 타액에 의한 PCR 진단키트 제조 라인을 새롭게 국내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개발을 추진 중인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찰 후 니시무라 씨는 기자단에게 감염 확대를 계기로 특히 마스크 등 다양한 물자가 밀렸다. 큰 과제 중 하나로 올해 추경 예산으로라도 충당하여 경제 전체의 공급망의 강인화를 진행해 간다라며 생산 거점의 다원화를 진행하는 기업을 지원할 생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씨는 이번 겨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타액으로 검사가 동시에 가능하다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된다라며 검사 키트의 개발 성공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 지사와 도부 현청 소재지 시장 등 총 9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82%인 76명이 적절하다 또는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중 적절하다는 3명이었으며 대체로 적절하다는 73명이 답하였습니다. 정책 중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배분한 총 3조엔의 지방활성화 임시교부금으로 평가되는 한편 관광지원사업 고투 트래블은 지방에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 등으로 일부 정책에는 불만이 있는 점도 엿보였습니다. 적절했다라고 답한 76명 중 미야기, 야마구치, 토쿠시마 세현의 지사는 적절했다라고 답한 한편 이와테, 시즈오카, 시가, 사가 이렇게 4개의 현 지사와 치바, 나하의 2시장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운유나 감축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여객기를 정기적으로 띄우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유람 비행을 기획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탑승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도 국제선의 90%와 국내선의 40%를 운유 및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항이 필요하며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대신 유람 비행을 기획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항공은 평소 국제선에서 운항하고 있는 여객기를 활용하여 이달 26일 나리타 공항을 이착륙하는 유람 비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3시간 반의 비행으로 석영이나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경로로 비행하고 유명 셰프가 감수한 하와이 노선의 기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일본 공수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총 2층짜리 세계 최대 여객기 에어버스 A380기로 유람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유람 비행을 정기적으로 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화물선으로서 이용하는 등 비행기회가 줄어든 여객기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대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홋카이도 오쿠시리 공항에서 비행기에 탄 남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가 이륙 직전 내리게 되는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マスク着用いただけなく、乗務員の指示に従っていただけないので恐れ入りますがご記いただきます。 해당 승객은 12일 오후 오쿠시리발 하코다테행의 홋카이도 에어 시스템의 편에 탑승하였으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여 이륙 직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면 괴로워지는 증상이 있으며 계열사인 일본항공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탑승을 인정받았다. 병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홋카이도 에어 시스템은 마스크 거부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 안전 확보를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니오넨 파이터스의 1군 코치가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인해 샌다이에서 원정 중인 선수 등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니오넴에서는 가족 중 발열 증세가 있었던 이야마 유지 1군 내야 수비 코치가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쿠텐과의 경기를 위해 샌다이에 원정하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 및 구단 직원 등 모두 68명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조사에서도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오넴의 카와무라 코우지 구단 사장은 종식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과 맹위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언제 누가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하에 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감염 예방과 확대 방지를 위해서 계속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